자, 문제부터 볼게.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12. 자,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65다. 이렇게 나오고, S20.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63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일 때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것은, 자, A11 더하기 A12 해가지고 몇 번째 항까지? 40번째 항까지 합을 갖다 구하라. 이게 문제야. 참고로 문제 풀러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갖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야.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풀입니다. 일반적인 풀인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얘가 중요해. 자, 두 번째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정말 빨리 푸는 게 가능해. 연산도 복잡하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은 좀 이따 자세히 이해를 해보겠지만,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 부분합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뭐라고? 부분합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알겠지? 부분합이 뭔데? 그건 좀 이따가 일반적인 풀이를 한번 경험해 보고, 그런 다음 이제 부분합이 무엇인지를 한번 면밀히 한번 조사해 보자고. 얼마나 연산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고.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자, 일반적인 풀이를 볼 텐데, 지금 고하고장선 1항부터 알려준 것은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65라고 얘기하고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630이라고 하는데, 자, 11항부터 40항까지의 합을 갖다가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 얘부터 좀 마음에 안 들지. 합은 합인데 1항부터 합이 아니고 11항부터 합이란 말이야. 물론 우리가 얘를 그냥 첫 항으로 취급하고 이걸 마지막 항으로 취급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복잡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부터 좀 정리하고 갈 건데, 이놈은 어떻게 바꿔놓냐 하면은 일단 S40을 쓰자고. 선생님, S40이 뭐지?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지? 40항까지 합. 그러니까 10항을 지나서 11항을 지나서 어떻게 40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게 S40이라고.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굴 날려야 돼?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날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빼주면 되겠어?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즉 얘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S10은 165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S40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가능하잖아. 공식이 두 개였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제 조건에 마지막 항을 알 방법이 없으니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줘야겠지. 그러니 따라서 요놈들을 식을 정리할 텐데, 첫 번째 항과 공차의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거야. 그럼 따라서 자, 요 첫 번째 식 같은 경우 보면은 쟤는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2A1 더하기 n에다가 10 넣어주니까 9D. 그런 다음에 항이 몇 개 있지? 10개 있다고. 그치? 그게 165다. 이렇게 나왔고, 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2A1 n에다가 20 넣어주니까 19D. 그게 몇이야? 자, 몇 개 있어? 20개. 그게 630이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 요걸 이쁘게 정리해서 모르는 거 두 개, 등식 두 개니까 연립해가지고 A1과 D 구해주면 끝이지.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약분해 보니까 얘는 5가 될 것이고, 약분해 보니까 33 이게 됐을 것이고, 약분해 보니까 10이 됐고, 얘는 이렇게 약분해 보니까 63 이게 된 거지. 그러면 남은 식들을 깔끔하게 써보면은 2A1 플러스 9D는 33 이게 될 것이고, 2A1 플러스 19D는 63 이게 되니, 자, 이제 연립해야 되는데 멋지네. 그럼 바로 빼버리자고. 이건 없애기 주기 위해서. 자, 아래식을 위에식으로 빼보면 이거 없어지고, 요거 빼기 요거니까 우리가 10D 이게 될 것이고, 이것 빼기 요거니까 우리가 30이 돼버리네. 그럼 따라서 D는 뭐가 되는 거지? 3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좋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D는 3이니까 이걸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본다면은 27이고, 넘어가면 6이고, 약분해 보니까 A1도 3. 이렇게 나왔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S40을 구해 볼 건데, 자, S40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바로 공식에 들어갑니다. 2분의 2 곱하기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구해놨잖아. 3이고, n에다 40 넣어주니까 39 곱하기 D인데 D 3이잖아.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항의 개수만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되겠니?
그러면 자 우리가 40이죠. 왜 이렇게 써놨을까? 자 40항이죠. 자 그러면은 약분해 보니까 자 20이 된 거고 얘는 6이 된 거고 얘는 339 39 27니까 117 이게 된 거고 이 둘을 더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23 이게 되는 거죠. 곱하기 20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연산해 보니까 2, 4, 6, 0 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놈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 하자고. 자, 2460에서 165 빼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저거 빼보면은 자, 2295 이게 되는 거지. 되겠죠? 되겠어? 자, 보신 것처럼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네. 첫 번째 풀이죠. 근데 자 이놈을 부분합의 원리를 쓰면 정말 빠르고 쉽게 푸는 게 가능해. 이런 좀 짜질구리한 연산을 안 하고. 그래서 이 풀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풀이도 알고 있어야 돼. 왜? 항상 부분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 풀이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근데 자 이 부분합의 원리도 좀 알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 훨씬 간단히 풀 수 있는 거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분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지울 거야. 필요한 부분 정리해. 지운다. 그럼 지워보면은 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먼저 부분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부분합이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 거야. 자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자 이렇게 3개를 더했어. 3개를 더했어. 그런 다음에 자 4번째 항을부터 따로 다시 더할게. 4번째 항 더하기 5번째 항 더하기 6번째 항 더하기 자 그런 다음에 연속되는 게 7번째 항이니까 여기서 역시 따로 더할게. 몇 개씩을 유지하면서 3개씩을 유지하면서 그치?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따로 더할게.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다 부분합이라 하냐? 등차 수열, 연속되는 등차 수열을 일정한 개수로 묶어서 부분 더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합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놈들이 바로 부분합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부분합이 되는 거야. 이거. 이놈의 연산 결과, 이놈의 연산 결과, 이놈의 연산 결과, 이놈의 연산 결과. 그것들이 바로 의미하는 것은 부분합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치? 자, 부분합을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SN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부분합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항부터 3항까지 합이니까 S3 이냐고 그냥 쓰면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쓸까 봤더니 1항부터가 아니고 4항부터니까 일단 S6에서 요 1항부터 3항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S3. 그치? SN끼리 빼기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꼴이 나온다면 이거 부분합 아니야?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얘도 그러겠지. 얘는 1항부터 9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6항까지 합들을 빼니까 S6 이게 되겠지. 그치? 자 문제가 이런 꼬라지로 나오거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눈치채야 돼. 이거 부분합 아니야? 라고. 알겠니? 알겠니? 자, S 우리가 12에서 S9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우리 문제가 이 부분합과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런 꼬라지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봐봐. 부분합과 관계가 있다고. 부분합과 관계가 있다고. 뭐냐? 10개 거기다 곱하니까 20개 1항부터 10항까지 합 1항부터 20항까지 합 그리고 이놈도 40개 그치? 그래서 얘를 부분합 형태로 바꿔본다면은 이 조건을 갖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A1 더하기 A 더하기 해가지고 A 10번째 항 10개씩 묶는 거야. 그럼 A 11 더하기 A 12 더하기 해서 A 20번째 항 10개씩 또 묶어. A 21 더하기 해서 A 30 그리고 A 우리가 31 더하기 해서 A 40 이런 식으로. 그치? 개수가 지금 딱딱딱 10개씩 우리가 끊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분합으로 바꿔서 문제 풀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얘를 갖다 풀기 위해선 이런 형태로 나열을 해 놓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놈의 값이지. 이놈들 모두의 합의 값이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도대체 부분합의 원리를 뭔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간단해지냐? 이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 이제 부분합이 무엇인지 부분합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됐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요 내용입니다. 자, AN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면은, 일정한 개수로 연속되게 이렇게 묶어낸 요놈들의 합, 그 부분합도 무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게 등차 수열이면은 부분합도, 얘도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응? 이 내용이 멋진 거야, 이 내용이. 그러니까 AN 일반항, 우리가 전체 수열들이 A 나부랭이 이런 일반항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은, 각각의 항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은 각각의 항들이 그 놈을 일정한 개수로 묶어낸 부분합도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내용이 멋진 내용이야. 선생님, 근데 왜 그러죠? 그건 쉬워. 조금 이따 바로 증명을 할 텐데, 자, 요거부터 좀 확실하자. AN이 등차 수열이자, 그러면 부분합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된다. 뭐라고? AN이 등차 수열이면 부분합도 뭐가 된다고? 등차 수열이 된다. 알겠어? 자, 우리가 이 등차 수열 끝나고 나서 등비 수열도 배우게 되는데, 자, AN이 만약에 등비 수열이잖아? 응? 그건 등비 수열 가서 다시 설명할 거야. 근데 미리 한번 좀 정리해 놓자고. AN이 등비 수열이면은 그 부분합도 뭐가 될 수밖에 없냐? 등비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등비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응? 자, A인이 등차면 부분합도 등차야. A인이 등비면 부분합도 등비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A인이 등차면 부분합도 등차고, A인이 등비면 부분합도 등비다. 되겠어? 그럼 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문제가 완전 간단해지는데, 그치?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요 문제부터 마무리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얘기해 볼게. 아까 연산과 좀 비교해서 어떻게 좀 편해지는지 보자고. 그치?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놈의 각각의 값들을 갖다 구할 거야. 왜? 이놈의 연산된 값들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 조건이 나왔으니까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다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갖다 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 각각 구한 다음에 싹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1항부터 10항까지 합은 165. 여기 지금 나와 있고, 자,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라는 것은 S20에서 S11을 빼야 되는 거니까 630에서 165를 뺀다고. 630에서 165를 빼. 그러면은 630 빼기 165니까 얘가 뭐가 되지? 5. 그리고 지금 2가 된 거니까 얘는 6. 그리고 465 이런 식이 되겠네. 자, 그래서 요놈의 연산견 결과가 뭐라고? 465 이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합은 16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합은 465야. 자, 그렇다면 요 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면은 선생님이 얘가 뭐라고? A의 등차니까 이것들도 이 연산된 결과들도 등차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보면, 아니 첫 번째 항이라고 보면 얘는 두 번째 항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를 놓고 공차를 찾아. 여기서 뭘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300을 더해줘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도 일로 갈 때도 300을 갖다가 더해주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765 이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일로 갈 때도 역시 300을 갖다 더해주라고. 그러면은 1065 이게 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분합들의 값들을 갖다 구했어. 등차수열 원리를, 부분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근데 구하라고 한 것은 아까 뭐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었으니까 이 세 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465 더하기 765 더하기 1065 이렇게. 되겠어? 되는 거 맞지? 한번 연산을 해볼까? 연산을 해보니까 얘는 007 하면서 30 이게 될 것이고 1230 이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더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지? 2295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어때? 아까랑 답이 똑같이 나왔지? 어때? 연산은 훨씬 편하고 익숙해지면 좀 더 편하겠지. 선생님 설명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던 뿐이지 여러분이 파악만 하고 있다면 순식간에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어. 되겠지? 그래서 내신에선 참 활용하기 괜찮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되냐? 그 이유를 얘기해 볼 텐데 그 이유가 아주 쉬워. 아주 쉬워. 볼게. 자, 얘를 갖다가 A1이라고 쓰고 요 놈은 A1 플러스 D라고 쓰고 얘는 A1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얘는 A1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A1 플러스 몇 D가 되겠어? 우리가 4D가 될 것이고 얘는 이유도 알고 있는 게 좋지. 5D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 조금 좀 지우자. 그러면은 자, 요 놈 연산된 결과와 요 놈 연산된 결과를 비교해보면은 A1 똑같고 얘하고 얘를 좀 비교해보면은 3D를 추가한 거잖아. 여기다 3D를 더해주면 얘가 되는 거고 또 D 4D니까 여기도 몇 D를 더해줘? 3D를 더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2D에서 5D니까 여기도 몇 D를 더해줘? 3D를 더해줘. 그럼 결과적으로 이놈의 연산된 결과에다가 이놈의 연산된 결과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결과적으로 총
3D, 총 3번이니까 9D를 더해주면은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되겠어? 그럼 이 밑에 것도 볼까? 이 밑에 것도 똑같겠지. A1 플러스 6D. 자, A1 플러스 7D. 얘는 A1 플러스 8D.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3D, 6D니까, 3D 차이. 4D, 7D니까 3D 차이. 5D, 8D니까 3D 차이. 그럼 역시, 이놈이 연산된 결과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 9D를 더해줘. 그 이유도 계속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렇지? 왜 3D를 더해주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 둘, 셋, 3항 뒤에 떨어진 거니까 D. 그럼 결과적으로 3D. 얘도 얘랑 비교해보면 얘랑 보면은 하나, 둘, 셋, 3D.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합 어떻게 돼? 얘가 등차면은 부분합도 등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지? 이해되는 거 맞니? 자, 우리 얘를 잘 써먹으면 시간, 연산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 제대로 써먹으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풀이도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 연립방정식 풀었던 거, 자, 부분합을 이용해서도 간단히 푸는 방법을 우리는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 되겠지? 좋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합니다. 끌게.